구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주로 다리가 많이 아픈 병이죠. 하지만 허리 디스크 중에서는 다리 통증보다 허리 자체가 많이 아파서 움직일 때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디스크 내장증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메트로 적추병원 조철민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디스크 내장증 아직 병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허리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로 이렇게 당기고 뻗질리고 내려가고 저리고 하는 것이 주 증상인데요. 네. 근데 꼭 그렇지가 않고 오래 못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그다음에는 움직일 때 이제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리는 안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별거 없다는 느낌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조금 진단도 좀 어렵고 하는 허리만 주로 아프는 병 자체가 있으면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병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내장증은 어떻게 병원에 이제 환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진단을 내리시는지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겉보기에는 이제 디스크 모양이나 배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렇게 뼈와 뼈의 간격이 충분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CT를 찍어봐도 뭐 별로 뒤로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진단이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이제 이러한 경우에 MRI를 찍어보게 되면 해당 디스크 분절 자체가 새까맣게 변해져가 있고 퇴행성 변화가 아주 극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져 있다고 해서 디스크 내장증을 좀 쉽게는 블랙 디스크라 불러요. 새까맣게 변했다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이제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구조는 외부에 캡슐을 이루고 있는 아주 양파껍질처럼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그런 섬유륜이 있고요. 그 속에는 비교적 말랑말랑한 볼로렌즈처럼 생겨져 있는 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안 좋은 자세나 나쁜 생활 습관, 근육의 잘못된 사용, 잦은 외상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상에서 자꾸 생겨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한 20살 이전에는 이제 전날에 뭐 엄청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놀고 나서도 그 다음날 되면 새 사람이 탁 되고 이렇게 잘 회복이 되는데 네. 한 30이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의 노화, 퇴행성 변화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을 많이 뺏기는 탈수 현상인데 디스크에 생기는 탈수 현상은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해서 새까맣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디스크 내장증에 걸리게 되면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특징적인 것은 환자분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진료실에서는 이제 이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둘 같이 오시니까 같이 오셔서 보호자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요. 잘 안 앉으려 하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억지로 앉혀 놓으면 한 5분만 지나면 뭐 땀을 삐질삐질 흘리신 분도 있고요. 대개 15분 이상 앉아 있기가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먼 거리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잘 안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괴로워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있냐면 사람은 서 있을 때가 앉아 있을 때보다 허리에 걸리는 하중이 더 많은 줄 아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서 있을 때의 요추 제 4, 5번에 걸리는 압력이 100이라고 할 때에 앉아 있게 되면 오히려 한 40% 증가돼 140 정도의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앉아서는 양쪽 다리를 다 들 수가 있는데 서서는 양다리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체에 있는 체중을 원활하게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앉아 있으면 힘들고 네. 오히려 서 있으면 조금 낫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조금 움직이면 더 나은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정말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시술을 여러 번 하고도 잘 해결이 안 되면 네. 수술을 해요. 근데 이 디스크 내전증 환자들의 수술에 있어서는 환자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오시고 나면 굉장히 또 만족도도 아주 높아요. 네. 근데 이 수술이 일반적인 디스크랑 좀 차원이 다른 수술이거든요. 일반적인 디스크라면 디스크의 뭐 한 100분의 1이나 뭐 10분의 1 정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해당되는 100분의 1이나 10분의 1만 수술해 주면 되는데 디스크 내장증인 경우에는 이 전체를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수술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져 있는 퇴행성 디스크 전체를 제거를 하고요. 다시 인공 디스크를 이렇게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디스크 수술을 한다면 등 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디스크 내장증을 위한 인공 디스크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절개를 해서 디스크 전체를 이렇게 빼내고 네. 다시 인공 디스크 넣어주는 수술이라서 좀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다른 시술이나 뭐 다른 치료 방법들을 많이 권하고 하다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을 들으니까 더 좀 부담스러운데요. 또 수술 자체를 아무리 작아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복부를 여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익숙한 수술은 아니라서 네. 시간적으로는 뭐 한 몇십 분 안 걸리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제왕절개라든지 네. 부인과적으로 시수술을 받으셨던 경우에는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술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나 심지어 CT에서도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MRI를 찍어보게 되고 MRI를 찍었는데 새까맣다는 것은 자체는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얼마나 새까맣냐 여기에 대해서 또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문제가 있을 때 새까말 때에 그렇다면 이 전체에서 통증을 일으키는지 혹은 이 중에서 특정 한 군데가 일으키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의심되는 데부터 이렇게 디스크에 찔러서 압력을 조금 높여보는 시술을 하게 돼요. 네. 그런 간단한 처치인데 안 그래도 아픈데 여기에다가 뭐 한 0.1cc 정도의 이제 물 같은 걸 쏴주게 되면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환자분이 뭐 엄청 깜짝 놀라고 아파하시거든요. 아프게 하면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픈 부위를 확실하게 좀 찾아내고 그걸 규명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간단한 경우에는 주사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 내에 이제 주사를 찌른 다음에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가느다란 금속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디스크를 이제 에워싸서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꼭 전자레인지 같이처럼요 고주파 기계를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게 돼요. 열을 발생시켜서 디스크에 이제 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어서 다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통증이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디스크 열 성형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재활 운동이나 뭐 체형 교정이 아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시술할 때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이라도 아프긴 할 것 같은데요. 시술은 이제 뭐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은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뭐 안 째고 네. 절개를 하지 않고 피도 안 흘리고 네. 입원도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간단한 거.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뭐 외과 의사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아, 네. 외과 의사가 하는 모든 것은 뭐 다 무슨 수술의 술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여하튼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시술이라 이야기를 할 때에 전신 마취를 안 하시게 되니까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목에 시술하는 것에 비해서는 디스크 열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덜 아픈 편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허리에 뭐 한 뼘 정도 벗어나는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주사를 찔러요. 찔러서 이제 디스크에다가 주사를 콕 찔러서 찌르는 데는 몇 초 안 걸리겠죠. 찌른 다음에 가느다란 관을 위치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열을 이렇게 가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그 열의 온도를 잘 제어를 못할 시절이 있었어요. 네. 뭐 갑자기 뭐 뜨거움이 뭐 몸 안에서부터 쭉 생기니까 네네.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초저온법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초저온법이라고 해서 영하가 아니고 70도에서 90도 사이를 이렇게 파장을 그리면서 네. 잠깐 70도, 75도, 80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90도에서 이제 정점을 몇 번 찍은 다음에 뜨거울 수 있으니까 다시 또 70도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초전법이라고 하는데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보통은 뭐 체중이라든지 체형 레벨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별로 안 아파요. 네, 안 알겠습니다. 아프고 시간만 좀 걸립니다. 굳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 스튜디오 구사구 클리닉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4364 애청자께서도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안전 운전하시고요. 전조등 깜빡이 꼭 켜주세요라고 여러분께 당부 문자 남기셨습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 OX 문제 준비하셨는데요. 문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내용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준비하셨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을 확진하는 데에는 MRI 검사가 좋다. 네. 맞으면 틀리면 X입니다.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앞서서 이제 시술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경과는 어떤지 또 시술을 받고 나면은 즉시 통증은 완화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통증을 위한 뭐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 즉시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뭐 디스크 열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으세요. 않고 이제 디스크 자체에 어쩌면 열로 아주 높은 열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라서 이 화상이 치유되면서 이제 디스크 자체가 좀 좋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가해져 있는 열 자체로 인한 화상이 치료되는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약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3개월 정도 동안에까지는 오히려 더 아프실 수도 있고, 변화가 없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마다 여기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가 자기들 나름대로 숙제도 될 수가 있고,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스크 내장증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는 이런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우선 뭐 MRI 검사라든지 이제 통증 유발 검사 찔러서 하는 거,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환자분이 뭐 연세라든지 아니면 뭐 하시는 일, 아니면 이제 좀 뭐 다른 갖고 있는 질병, 아니면 뭐 다른 기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시술을 뭐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걸 하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 뭐 열린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술을 한다고 해서 뭐 100%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 시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원인이 되어 있는 자기 안 좋은 자세나 나쁜 생활 습관 자체를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병원에서는 이제 대개 이러한 환자분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체형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것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 그냥 좋을런지에 대해서 또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는 이제 같은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결정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체형 교정 치료가 있잖아요. 네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쉬워요. 근데 특히 이제 디스크 내장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관에 디스크 하는 일 자체가 사람을 서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체에서 내려오는 그 몸무게를 이렇게
적절히 잘 분산시켜서 로딩이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사람이 뭘 이렇게 땅바닥에 하나 들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허리 힘으로 들게 되면 그 주간판 즉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터져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분절에 척추 한 마디에 특별히 조금 더 압력이 많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거기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처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하튼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척추 배열 자체를 다시 재교정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목도 봐야 되고 무릎도 봐야 되고 발바닥도 봐야 되고 걷는 모습도 지켜보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교정 자체는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치료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디스크 내장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733 애청자께서 수술하는데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수술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시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디스크 열성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하면 오후에 가셔도 되고요. 네. 뭐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으면 하루 이틀 입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부를 절개를 해서 인공 디스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332 애청자 평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허리 부담이 덜 가게 앉아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앉아 있으면서 허리에 부담이 덜 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앉아서 이제 뭐 상담을 하신다든지 뭐 컴퓨터를 많이 보신다든지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 키보드를 자꾸 두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배꼽하고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의 거리를 1cm만 좀 줄여보세요. 그렇게 되면 무게 중심이 조금 더 1cm 가까워지기 때문에 허리에 걸리는 하중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한 45분이나 한 1시간 만에 한 번씩 일어나서 척추 모양을 다시 또 재정렬을 한 다음에 좀 휴식을 가지시고 다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일 효율도 올릴 수가 있고 척추에도 또 문제를 좀 덜하게 할 수 있는데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자기 허벅지 밑에 딱 넣으면 약간 발 높이가 짝짝이가 돼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넣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건을 접어서 네네. 아픈 쪽을 넣는 것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넣게 되면 저쪽 앞으로 굽어지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갑자기 올리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발바닥에 놓으라고요? 발바닥이 아니고 허벅지 밑에. 아, 허벅지 밑에, 의자 밑에. 네, 발바닥에 놓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자꾸 발에 채이니까 아, 네. 사무실에서 좀 힘드시니까 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지갑이라든지 뭐 수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양쪽 허벅지 밑에 번갈아 가면서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 내장증 진단 후에 혹시 운동으로 관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9108 애청자께서 네, 질문하셨나요?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금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디스크 내장증 자체는 척추관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압력 자체가 한쪽에 뭐 부하가 많이 가중이 돼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재활 운동은 뭐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 역시도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병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개인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배우셔서 하시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끝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에 퇴행성 척추증을 판정받았는데요. 치료 가능한 질환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7747 애청자. 네, 20대 퇴행성 척추증을 판정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 당시 MRI 검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 높이가 낮아지고 새까맣게 변해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많아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그 디스크 수술한 제일 어린 애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마비가 와서 했을 정도니까. 그건 아주 외상 때문에 오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20대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평생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313 애청자께서도 지금 디스크 수술로 양정 모 병원에 입원 중이랍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클리닉 퀴즈 문제 알려주시고요. 정답과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네, 디스크 내장증을 확진하는 데에는 MRI 검사가 좋다. 네. 오늘의 정답은 정답 O입니다. 네, 맞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끝번호 1612번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정의 기념품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49 건강 클리닉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메트로 적투병원 조철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